불이 꺼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 천장의 LED 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죠. TV 화면도, 공기청정기 불빛도, 냉장고 소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 들어간 지 오래였고 저는 혼자였죠.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무서워요. 내려와 줄 수 있어요? 2층, 가영 씨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지금 내려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조차 꺼져 있었죠. 그녀의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국을 떠서 제 앞에 놓고 저는 그걸 받아 먹었죠. 말은 없었어요. 잘 먹겠습니다도, 맛있다도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결혼한 지 28년째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남은 건 저와 아내뿐이었죠. 넓은 아파트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방 3개 중 2개는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무거나요. 저도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런 말들만 오갔죠. 출근길은 더 무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2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가영 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이었죠.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뭐랄까,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이었죠. 오랜만에 맡아보는 향기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겨울인가 봅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판만 바라봤습니다. 5층, 4층, 3층.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어요. 네. 저녁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입주민 모임이 있어서요. 혹시 참석하실까 해서요. 그녀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글쎄요. 제가 그런 모임은 잘.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내렸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고개를 저으며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어요. 어머, 또 만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케이크를 사오셨네요. 네, 혼자 먹기엔 좀 큰데. 혹시 드실래요? 그녀가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아, 저는. 거절하려는데 그녀의 눈빛이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집은 제 집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피아노 한 대.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어요. 생크림이 풍성했죠. 맛있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달콤함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혼자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가에 생크림이 묻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수건을 꺼냈어요. 입가에 크림이.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멈칫했죠.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녀의 피부가.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벌써 가세요? 그녀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네.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언제 오든 상관하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들러주세요. 케이크. 자주 사올게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장 그 밤, 그녀의 방. 정전은 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아파트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TV를 켜놓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무서워요. 내려와 줄 수 있어요? 가영 씨였습니다. 손가락이 얼었어요. 답장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가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금방 갈게요. 신발을 신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져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 손전등만 켜고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어요.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얇은 가운을 걸쳤지만 속옷 라인이 비쳐 보였죠.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정전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네요. 저 어둠을 너무 무서워해요. 어릴 때 창고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촛불이 우리 사이를 비췄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기 싫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외로우시죠? 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요. 너무 외로워요. 매일 밤 혼자 누워 있으면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가영 씨,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그녀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 3초쯤 됐을까요? 하지만 결국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였어요. 제가 더 고맙죠.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안아봤어요. 아내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도 우는 표정이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우스워요. 이렇게 나이 먹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외로운 건 몇 살이든 똑같잖아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온 건지 몰랐습니다. 비 오는 소리 좋아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요. 혼자 듣기엔 너무 외로운 소리지만 둘이 들으면 괜찮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켜지고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복구됐네요. 그녀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쉬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또 와주실 거죠? 네.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요. 가영 씨도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내와 식사하고 출근하고 퇴근했죠.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오늘도 올 수 있어요? 가영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매일 밤 10시쯤이었어요. 조금 있다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안방 문을 닫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예뻤어요. 오늘은 차를 준비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허브차예요. 긴장을 풀어준대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향긋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살아가는 게요. 힘들지 않으세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힘들죠.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다예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요? 밤이 기다려져요. 당신이 오는 시간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찻잔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아니요. 저도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가까이 와도 될까요? 네.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아주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였죠. 손 잡아도 돼요? 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깍지를 끼웠습니다. 따뜻하네요. 가영 씨 손도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은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인철 씨. 네. 키스. 해도 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눈빛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가영 씨,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 달콤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어요. 저도 감았습니다. 얼마나 키스했을까요? 길지 않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입술을 떼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그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래오래. 그날 밤,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네. 저도 그녀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웠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요. 네,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떨려요. 저도요.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더 간절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내와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땀이 났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인철 씨, 가영 씨. 끝나고 나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에 안겨 있었어요. 후회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안 해요. 한 번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영원히요? 네.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이제 내려가야 해요. 조금만 더. 그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나중에 들킬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보내기 싫어요. 저도 가기 싫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그녀도 가운을 걸쳤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안아줬어요. 내일도 와요? 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층 집 앞에 섰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감정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살아있다고 느낀 게 50 넘어서야 이런 거였나.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안방에서는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잘 자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내일 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어젯밤 늦게 들어왔네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다 왔어. 왜? 어디? 그냥 아파트 주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국그릇을 제 앞에 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뭐가? 당신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 예전엔 죽은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나쁜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낯설어요. 그 말을 끝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가영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웃었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함께 타고 있어서 말을 아꼈어요. 1층에 내렸을 때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와요. 네.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감촉이, 목소리가, 눈빛이.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그래? 별일 없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부럽네요. 후배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6시가 되자마자 회사를 나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 부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요즘 자주 뵙네요. 저번에도 밤늦게 계단에서 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날은 산책하다가 2층 쪽으로 올라가시던데요. 혹시 2층에 아는 분이라도? 김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람 쐬러요. 그러셨군요.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들켰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안방에 있었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3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알았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일 동안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0시, 아내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영 씨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와인이 준비돼 있었어요.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만난 지 한 달 됐어요. 아, 그랬네요.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건배.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인철 씨. 네, 저희 관계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시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가영 씨. 네, 사랑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어요. 그날 밤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했어요. 더 간절했습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끝나고 나서 그녀의 품에 안겨 누워 있었어요. 이틀 후에 집사람이 친정 가요. 그럼 3일 동안 매일 올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좋아요.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녀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솔직히 말해. 누가 있어? 아내였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누구예요? 가영 씨가 물었습니다. 집사람이에요. 뭐래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떠날 거예요? 그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떠나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녀를 꽉 안아줬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이 밤에? 답답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며칠 전에 김 여사가 그러던데요. 당신이 밤마다 2층으로 올라간대요. 그건 2층에 누가 살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있던데. 맞죠? 대답해요.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사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역겨워요.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혼해요. 내일 당장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가영 씨가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가영 씨.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켰어요. 아내가 알아버렸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어떡해요?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저도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많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은 고요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지만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해가 떴죠. 7시쯤 됐을 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요. 같이 가세요. 알았어요. 9시까지 준비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만 한 컵 마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잠 못 주무셨죠?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만나러 가요. 이혼 절차 시작할 것 같아요. 제 탓이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답장을 보내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딸이었어요. 28인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바람 피웠다고? 정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8년을 같이 산 엄마한테. 누구예요? 누구랑 그런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 말해요. 알 권리 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2층에 사는 여자래요. 이혼한 여자.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층. 그 피아노 치는 여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보다 10살은 어릴 거야.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보셨죠? 딸도 당신을 경멸해요. 알아요. 그래도 그 여자한테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겁하네요. 끝까지 비겁해요.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요. 변호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이혼 상담 오셨다고요?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목격자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요. 아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의 진술서였어요. 언제 받은 거지? 남편분은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반으로 나누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는요? 5천만 원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 나가세요. 네. 그 여자한테 가든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눈앞에서 사라져요. 미안해요. 그만해요. 이제 그 말도 듣기 싫어요. 아내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영 씨였어요. 여보세요? 인철 씨,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 게시판에 우리 사진이 붙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하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요. 누가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무서워요. 현관문에 누가 계속 초인종 누르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파트로 갔어요.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이 크게 프린트돼서 붙어 있었어요. 저와 가영 씨가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부가 있는 남자가 이혼녀와 불륜, 제목까지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3층 사는 사람 아니야? 맞아. 부인도 있는데. 저 여자도 참. 유부남이랑. 요즘 세상 참. 저는 사진을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뜯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불륜을 저지르고 사생활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층에 내렸습니다. 가영 씨의 집 앞에 서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영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인철 씨, 제 품에 안겼어요.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 탓이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누가 현관문 두들기면서 남자 밝히는 여자라고 소리쳤어요. 무서워서 경찰 부를 뻔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제 어떡하죠? 저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사요? 여기 더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 눈초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가영 씨, 미안해요. 당신도 힘든데. 그녀가 다시 울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같이 가요. 네, 저도 집 나가야 해요. 일주일 안에요. 그럼 같이 살아요. 우리.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네,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저도요.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가영 씨의 집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모두가 알아버렸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있을 뿐이었죠.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수진이랑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었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멀어진 게.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야, 정말 나가는 거예요? 그래.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해. 너희한테. 엄마한테는요? 미안해. 그것뿐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있었어. 언제요? 결혼 초반에는 사랑했어. 그럼 언제부터 식었어요?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 그게 엄마 탓이에요? 아니, 내 탓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미안하다. 저는요, 아빠가 다시 웃는 얼굴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빠.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민수야,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챙길게요.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왔을 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아내가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영 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들어와요. 거실에는 그녀의 짐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 다 했어요? 네. 내일 이사해요. 어디로요? 강북 쪽이요. 작은 원룸 구했어요.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에요. 당신이 정말 왔으니까.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후회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반반이에요. 솔직하시네요. 가영 씨는요? 저도 반반이에요. 당신을 만난 건 행복한데, 이렇게 된 건 슬퍼요. 미안해요. 사과는 그만해요. 이제 우리 앞으로만 봐요. 앞으로. 네. 우리 둘만의 미래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그래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가영 씨는 제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짐을 옮기는 동안 복도의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 둘이 진짜 같이 가는구나. 뻔뻔하네, 정말. 저러다 금방 헤어질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영 씨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가영 씨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책임지세요. 제 남편 망가뜨린 거. 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당신도요. 그 사람 버리지 마세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그럴게요. 잘 살아요.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영 씨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너무 미안해서요. 저도요. 1층에 도착했을 때 3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빠. 수진아,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수진이가 가영 씨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노력할게요. 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신을 주세요. 확신은 못 드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도요. 저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연락은 할 거죠? 그래. 잘 가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트럭에 올랐어요. 가영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파트를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가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저도요. 그래도 같이니까. 괜찮겠죠? 그래야죠. 트럭은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곳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해봐야 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니까. 새 집은 좁았습니다. 8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이었고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가영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좁지 않아요? 아니요. 딱 좋아요. 당신이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생각보다 짐이 없네요. 우리 둘 다 버리고 온 게 많으니까요. 가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당신은요? 반반이에요. 솔직히.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평범했어요. 저는 회사에 다녔고, 가영 씨는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학생이 왔어요. 가영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초등학생이에요. 귀여워요.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가영 씨가 악몽을 꿨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꿈 꿨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그래도 무서워요. 그녀를 안아줬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네. 그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인철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처음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이사 간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당신 전 부인이랑 친구였어요. 대학 동창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왜? 우연히 제외했어요. 3년 전에요. 동창회에서요. 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아니, 당신 부인이 말했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요. 대화도 없고 서로 무관심하다고요.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외로웠죠. 언니도 외로워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예요? 네,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왜 하필 거기로요? 언니를 돕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고요. 나를 유혹하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가영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관찰만 하려고 했어요. 언니한테 조언해 주려고요. 하지만 결국 나랑?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랑 똑같이요. 그날 밤, 정전됐을 때요. 당신한테 문자 보낸 거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외로웠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유혹한 거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인철 씨, 혼자 있고 싶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 가영 씨가 날 이용한 건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샀습니다. 한강으로 갔어요.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영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아내, 아니, 전 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무슨 일이에요? 가영이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한테 고백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가영이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을 좀 살펴봐 달라고요. 제가 잘 못해줬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예상 못했어요. 둘이 사랑에 빠질 줄은요. 처음엔 화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근데 나중엔 이해했어요. 이해요?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거였으니까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이 잘해줄 거예요. 착한 친구예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영 씨가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인철 씨, 일어나세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전 부인한테 전화 왔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가? 네, 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미안해요.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요. 정말요? 네,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저도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거짓 없이, 진심만으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영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몇 시예요? 9시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맞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커플, 혼자 걷는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커피요. 가영 씨가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나란히 창가에 섰어요. 함께 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요즘 학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제 5명이에요. 다음 주에 1명 더 올 거예요. 잘 됐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 줬잖아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쁘다. 가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그녀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웃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번엔 같이 찍어요. 셀카를 찍었습니다. 볼을 맞대고 웃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저기 봐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가영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약속해요. 평생 함께해요. 약속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지내니?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다행이에요. 엄마는 어떠시니? 괜찮으세요?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빠, 나중에 한번 만나요. 그분이랑 같이요. 정말? 네, 궁금해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영 씨가 옆에서 저를 봤어요. 아드님이에요? 네, 우리 보고 싶대요. 정말요? 네, 같이 가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인철 씨. 네, 후회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가영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주 민수를 만났어요. 카페였습니다. 가영 씨가 긴장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떨려요. 괜찮아요. 민수는 착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수야. 일어나서 안아줬어요. 아들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영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이에요. 민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최가영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고맙다. 가영 씨가 잘해주시나 봐요. 네. 제가 더 잘 받고 있어요. 가영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그럴게. 그럼 됐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누나도 데려올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천천히. 괜찮아. 네. 그럼 또 연락할게요.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좋은 아드님이에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당신 아드님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날씨 좋네요. 네, 정말요.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가영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곡 하나 칠게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피아노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누군가 창문을 열고 듣고 있었어요. 가영 씨가 연주를 마쳤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어울려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 부인이었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만났다고요. 잘 됐네요. 고마워요. 당신도, 가영이도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당신도요. 잘 살아요. 당신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가영 씨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누구예요? 전 부인이요. 축복해 준대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요. 그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가영 씨. 네.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